안녕하십니까? 확률 이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확률의 개념을 보시면 확률은 어떤 것의 결과예요. 어떤 경험이나 실험의 결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확률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00%겠죠. 그래서 0에서 1 범위에 이제 실수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확률의 정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학적 확률, 경험적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둘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수학적 확률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바로 계산이 되죠.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죠. 그 중에 6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경우의 수,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이죠. 실험이나 관측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전적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해보지 않고도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간단히 봤습니다. 다음은 경험적 확률인데요. 얘는 여기서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계산으로 알 수 있는 확률이었지만 얘는 다르죠. 같은 시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측값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시행을 n번 막 반복하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걸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어느 값으로 가까워지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뒤에 우리가 추정, 가설검정 이런 쪽에서 이런 개념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표본 공간하고 이제 사건인데요. 표본 공간은 가능한 모든 결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공간이에요. 말하자면 전체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이죠. 얘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게 이제 표본 공간입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된 사건, 이벤트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약간 간극이 있지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2가 나오든지 뭐 4가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요 하나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런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해서 이걸 저는 이제 앞으로 A, 교, B, 교집합을 뜻하는 거죠. 요런 기호를 A, 합, B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냐? A가 일어나든지 또는 B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A가 일어나든지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요 사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독립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독립사건입니다. 이게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조건부 확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개념에 속하는 것들 볼게요. 자, 공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에 어떤 원소도 얘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0입니다. 0. 얘는 그래서 어떤 원소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시행의 결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어날 확률은 0이죠. 자, 배반 사건은 어떤 거냐? 어떤 사건 A, B가 있는데 얘들 둘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풀면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얘하고 얘를 일컬어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A와 B의 교는 공집합이 성립을 한다 이겁니다. 둘 간의 어떤 그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배반 사건의 정의이자 그거 배반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제로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제가 동전을 1회 던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앞면이 나오든가 뒷면이 나오든가. 그런데 동전을 한번 딱 던졌는데 앞면도 나오고 뒷면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얘하고 얘하고는 배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여사건인데요. 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걔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A하고 그 여사건하고 얘들 간에는 공집합이겠죠. 서로 배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동전 던지기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예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지 않고 뒷면이 나오면요. 뒷면이 나오면 얘는 A의 여사건이죠. 그리고 앞과 뒤는 같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였죠.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래서 얘들 둘은 배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이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거니까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이 여사건하고 더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박스 안의 공식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는 이제 그거를 말로 풀어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독립사건입니다. 이 독립사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조건부 확률하고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습을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있어요. A하고 B. 이렇게 둘이 있는데 말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얘가 일어날 확률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는 독립사건이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머리에 놓고 이 문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두 사건 A, B에서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사건, 이 B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그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말 그대로죠. 그래서 A와 B를 독립사건이라고 하고, 정말 중요한 이 가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전제를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독립, 두 개가 독립사건이면 요게 성립을 하는데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이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두 개를 놓고요, 로지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하면 이러니까 얘네 둘은 독립사건일 거야 또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이게 성립하느냐를 수학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독립사건이라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이게 성립을 하면 독립사건이라는 겁니다. 상호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합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독립사건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면이 나올 확률, 뭐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제가 동전을 던질 때 동시에 제 친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확률, 얘는 6분의 1이죠.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제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럴 때 이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거가 그 독립사건의 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아래 있는 합사건, 곱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거는 아까 우리가 A 합 B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합사건이고요. 자, 두 사건 A, B에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즉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거는 A 교 B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그거를 곱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도 여기서 적용되는 로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다만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다는 점이 다르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에요. 그랬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토탈,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요게 키워드죠. 또는 이기 때문에 이런 로직이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합집합이라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플러스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합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즉 이제 뭐 동시에 뭐 연이어 이런 뜻이죠. 그런 경우의 총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곱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과 같겠죠. 그 얘기입니다. 쭉 서로 연결되는 얘기죠. 자, 이제 앞에서 독립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고 그 베이스 위에서 얘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즉
B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전제. 그림으로 그리면 B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전제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서 B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B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서 여기 교집합에 있는 요 부분이 발생할 확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면 이 공식이 쉬워져요.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B의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바로 읽든지 A 바 B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달리 읽을 수 있냐? given A given B 이렇게 읽는 건데 이 말은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A 바 B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로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 바 B, 즉 B라는 전제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은 아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드렸죠? A, B 요거였죠. 요거 B라는 전제하에서 얘가 발생할 확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자, 저렇게 되면 저걸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저거를. 그러면 B의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B 중에 B가 일어날 요 확률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얘랑 얘의 교집합 부분이죠. A 교 B의 확률.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게 요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걸 계산을 할 때 일일이 저걸 떠올리면서 하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요령입니다. 얘가 전제잖아요. 전제가 되는 거를 밑으로 빼요. 그리고 위에다 뭘 올리냐면 얘네 둘의 교집합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딱 이 형태가 나오죠. 자, 그게 1단계고요. 이게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 가정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기에 1이라는 분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랑 곱한 것은 얘랑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P A교 B는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P A교 B입니다. 얘는 얘랑 곱한 것 이겠죠. P B 곱하기 P A 바 B의 형태가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요거로만 풀었는데 요거랑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 B가 독립이에요. 둘이 독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요 부분입니다.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둘은 독립인데요. 그래서 B가 일어날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사실상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PA교 B는 PA 곱하기 PB로 정리가 될 거예요. 뭐 순서는 바꿔도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내려오냐면
A바 B는 PA나 마찬가지고 또 만약에 B바 A는요. 이 전제가 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PB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 식들이 이제 변형이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확률의 계산 법칙입니다. 이 전체 표본 공간의 확률은 당연히 전체니까 1일 거고요.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얘가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능한 모든 경우가 있고 이 A가 발생 가능한 수, 주사위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시죠? 이 기본 성질이다 보니까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지금 짚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죠.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확률은 제로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자, PA 합 B입니다. 얘는 이렇게 A가 있고요.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얘와 얘를 합친 확률이라 이거예요. 그냥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더하기 이거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금방 우리가 한 일에는 어떤 맹점이 있죠?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더해줬죠. 이쪽에서 더해주고 이쪽에서 더해주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쉽게 말해서 더블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만 빼줘야죠. 그래서 여기 둘의 공통된 부분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랑 배반 사건이에요.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A교 B는 공집합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이런 거 없이 PA, PB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확률의 계산입니다.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덧셈 정리는 위에서 잠깐 위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3번 있죠? 여기 3번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가지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A와 B를 합치는 경우에 그런 케이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요. 자, 조건부 확률을 변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살펴본 그 독립사건일 때 그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조건부 확률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조건부 확률을 변형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도 조건부 확률이 있고 이것들을 옆으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P, A 바 B,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P, A 바 B는 B가 밑으로 가고요. 둘의 교가 위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한 걸로 치고 요렇게
곱했죠. 그래서 결국 P A교 B는 P 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풀어냈단 얘기입니다. 변형했단 얘기는. 그리고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똑같이 A교 B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PA 곱하기 하면서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와 여기를 B 바 A로 바꿔서 똑같이 풀어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A와 B, B하고 A의 교 또는 이 얘기는 A와 B의 교 서로 순서를 바꿔도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봤다라고 하고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면 요게 의미가 있습니까? A하고 B가 독립이에요. 얘가 일어나든 말든 얘가 일어나는 그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냥 A죠. PA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요. 똑같은 논리죠. A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얘도 그냥 P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PA 바 B는 PA가 되고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PB 바 A는 PB가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곱셈 정리는 결국에 이쪽은 어떤 게 되죠? PB 곱하기 PA로 정리가 될 거고 이 오른쪽은요. PA교 B는 PA 곱하기 PB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단 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 0보다는 커야겠죠.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려면 자, 이 경우에 덧셈 정리에서도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본 부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PA 합 B는 P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더블 카운팅 된 부분을 빼준 것이고요. PA 합 B는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는 왼편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금방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이게 지금 이 경우지 않습니까? 금방 이 위에서 살펴본 PA교 B는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여기와 여기에서 A와 B의 곱이었지 않습니까? 얘를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란에 있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C, B와 AC, AC와 BC 뭐 이런 여집합들과도 서로 막 다 독립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동전 던지기에서 첫 시행입니다. 그때 앞면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A라고 하면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 뒷면 이건 B라고 할까요? B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동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사건은
또 그 확률은 두 번째 나올 동전 던지기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죠. 얘가 여기서 앞면이 나오든 말든 얘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얘들 둘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앞면의 여집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면 전체가 다 여기에 써있는 여집합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관계가 다 서로 독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조합과 어떤 것이 다릅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부분이긴 하지만 개념을 명확히 알으려면 얘랑 얘랑은 뭐가 틀리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면 기본 개념이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순열과 순열하고 조합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 놓고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또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서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 저기서는 이렇게 따지는구나. 나머지 연산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독립문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계산할 때 요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하는 그 정도거든요. 순열과 조합 정도. 아직까지 기출의 양상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열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순서란 얘기입니다. 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조합은요.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A, B, C, D, E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순열은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서 한 번에 딱 K개의 원소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이 없어야 돼요. 중복이 없이. 중복이 있어도 되는 거는 여기에요. 중복 순열입니다. 자, 중복 없이 얘들 간에 순서를 정해서 나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다면 A, B를 뽑았다고 칠까요? A가 첫 번째 오고 B가 두 번째 오고 이렇게 나열을 하겠죠. 그리고 얘들을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B가 첫 번째 오고 A가 두 번째 오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열에서는 얘랑 얘를 뭘로 인정하겠어요? 다르다. 얘들 둘은 다른 거야. 왜냐하면 순서가 다르잖아. 이렇게 다른 걸로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조합으로 내려가면 조합으로 똑같은 자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서 한 번에 K개의 원소 위랑 똑같죠. 차이점은 뭡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와 똑같은 케이스를 조합으로 가져올까요? 1번, 2번 A, B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B, A예요. 요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조합의 입장에서는 순서랑 관계없죠. 이거랑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조합이 보기에는 얘들 요 A, B와 B, A가 순열에서처럼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A하고 B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게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이런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관련한 세부 사항들만 조금 살펴보고 바로 중복순열, 중복조합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N개에서 K개를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퍼뮤테이션인데 그냥 P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팩토리얼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거꾸로 쭉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는 공식이 이거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0 팩토리얼하고 np0 얘는 1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예를 한번 실증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5개 중에 2개를 뽑았었죠. 그러면 OP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요거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n 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 이렇게 1까지 나갈 거고 n-k의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5에서 2를 뺀 3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하면 계산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합을 봤기 때문에 조합도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은 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도 역시 n에서 k 뽑아내는 거나 똑같은데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얘도 아까 5 컨비네이션인데 그냥 C라고 읽겠습니다. 컨비네이션 2 그러면 요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5, 4, 3, 2, 1 그리고 K의 팩토리얼입니다. K가 요거죠. K가 2 곱하기 1 좀 이상하네요. 2 곱하기 1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뭘 곱합니까? n-k의 팩토리얼 5에서 2를 뺀 3 팩토리얼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계산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위에서 우리가 순열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라고 즉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NCN, NC0 이고요. 그냥 N이 되는 거 NC1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5개 원소가 있는데 5개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개의 원소를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거. 몇 가지 되겠습니까? 한 개 원소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NCK는 NC 뭐냐면 N-K와 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OC2는 OC N-K O-2니까
얘는 OC3가 되겠죠. 얘랑을 아까 여기에 있는 그 방식대로 쭉 풀면 결과값이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중복 순열 보겠습니다. 얘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된 게 여기 있어요. 요게 그거고요. K개의 원소를 나열하는 것인데요. 중복 순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 N 파이의 K는 N의 K승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중복순열은 어떤 예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가장 좋으냐면, 자, 여기에 식당에 메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메뉴가 세 가지예요. A, B, C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메뉴를 보시면 중복을 허용하죠. 순서 있게 나열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기준 하에 어떻게 순서 있게 나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뭐 4개를 그렇게 나열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B, C를 4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될 거고요. A, B, C니까 첫 번에는 A, B, C 하면 4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메뉴는 3개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중복 허용한다면서요. 그러니 A, 이렇게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썼던 애를 다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순서 신경 써야죠. 순서.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B, C, A 어떻게 C 이렇게 하면 요때는 A가 1순위, B가 2순위, C가 3순위, A가 4순위 이런 식으로 됐죠. 중복 허용했고요. 자, 두 번째는 B가 이제 1순위가 되고 C가 2순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쭉 따져보면 자, 첫 번째 순위에는 A, B, C 중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쭉 따져보다 보면 A, B, C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곱하기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에는요 역시 3개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속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ABC라는 메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나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3, 3, 3, 3. 3의 4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요 공식 아니에요? 메뉴가 3개였죠? 거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나열하라면서요.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공식에 따라서 이 답은 뭡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가죠. 3의 4승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한 요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복조합입니다. 얘도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 있고요. 중복조합이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k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것이고 H로 나타내고요. 이런 방식으로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즉 조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환식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순서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서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적당하냐면 역시 메뉴고요.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5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메뉴 3개를 시키겠죠. 나는 뭐 짜장면, 나는 짬뽕 이런 식으로 시키겠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중복을 당연히 허용해야죠. 이 사람들이 5명이 야, 그냥 A로 통일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A, 나는 B, 나도 B, 나도 B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겁니다. 몇 가지냐라고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메뉴 3가지인데 손님 5명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문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K죠. 5. 이거는 여기에 의하면 어떻게 컨비네이션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얘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가 더해지죠. n 플러스 k-1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죠. 이 결과는 7 아닙니까? 예. 그리고 컨비네이션 k는 그대로 있죠. 결국 7 컨비네이션 5 이걸 풀으면 이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